초등학교 교과서 한자어 빈도순위 2위, 중학교 교과서 22위 단어 수, 수의 확장 어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초등학교에는 끝에 수로 끝나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 한자어로 된 것이 있고 또 우리말로 된 것이 있는데, 우리말과 한자어 수가 결합된 단어가 있는데, 먼저 우리말과 한자 수가 결합된 단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개가 있습니다. 쪽수, 홀수, 짝수, 안치수, 치수를 나타내는 말인데 안쪽의 치수를 나타냅니다. 여기 치라고 하는 것은 뒤에도 치수가 나옵니다만 마디촌의 우리말 표현입니다. 한자로는 촌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치라고 합니다. 한자의, 그러니까 한자, 자척, 한자의 10분의 1, 우리 길이로 대략 3.3cm 정도의 길이를 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안치수, 그리고 마리수, 마리를 나타내는 수, 그리고 치수가 있고요. 날수, 날의 수입니다. 그리고 어림수, 어림수, 속임수, 속임수 할 때 수도 숫자 수를 쓰네요. 여기 수는 방법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뜻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지수, 그리고 자리수, 그리고 말수. 자, 이 말수는 두 가지 뜻이 있겠는데, 하나는 사람이 하는 말, 좀 길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량형으로서 살이라든가 곡식의 양을 재는 기구입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말. 한자로 말 두 자를 씁니다. 말수라고 하는 뜻도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는 교재 문장을 한번 봐야겠죠. 예, 그리고 대수. 대수, 이것도 TV 한 대, 텔레비전 한 대, 자동차 한 대 할 때 대를, 사물의 수량을 세는 단위, 이렇게 일단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온 단어들이 초등학교 교재에 우리말과 한자로 이루어진 끝에 수가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순수한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수 공부하기 전에 한자 뜻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만 뒤에 몇 가지 뜻을 좀 더 했습니다. 원래 수는 셈수라고 해서 세다, 셈, 값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외에도 숫자, 그 다음 수개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방법, 방금 우리 속임수처럼 방법이라고 하는 뜻도 이 한자 수가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에는 이러한 뜻도 있다. 아울러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로 이루어진 확장 단어들,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어떤 수의 단어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분수. 여기 선이 빠졌네요. 자, 뒤에 보면 소수처럼 이렇게 선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선이 있는 단어는 수학적 개념을 갖는 수를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분수,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선을 칠 수 있겠습니다. 이 분수는 두 가지 뜻을 갖는데요. 하나는 수학적 개념으로서의 분수, 예를 들면 B를 A로 나누어 나타낸 값을 A분의 B라고 합니다. 이것을 분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분수라고 해서 분을 길게 발음합니다. 그러면 분수, 역시 한자 표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때 분은 신분분이 됩니다. 신분, 직분이라고 할 때. 그래서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한다라고 할 때 그 분수를 얘기하는데, 그때 분자는 신분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 그러니까 분수라는 말은 신분의 정도를 나타낸 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분수와 구별해서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아마 또 두 개의 개념으로 다 이렇게 사용되지 않았을까 싶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는 교재를 한번 보고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수, 1 이하의 수, 0.5처럼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나타내는 수를 소수라고 합니다. 조금 빨리 나가 볼까요? 자연수, 일씩 더해지는 수를 자연수라고 합니다. 1부터 1, 2, 3, 4 이렇게 이어지는 수가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개수, 물건의 낱낱 하나하나를 나타낸 수가 개수입니다. 낱수라고 해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배수, 곱배자입니다. 곱이 되는 수를 배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분수, 대분수, 자, 분수의 한 종류인데요. 대자가 여기 띠대자입니다. 우리가 허리띠라고 할 때 띠대인데, 이 띠대가 띠라고 하는 뜻도 있고, 이 띠는 항상 가지고 다녀서 몸에 붙어 있죠. 그래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동반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분수라는 말은 분수가 3분의 2라고 하는 분수가 앞에 정수를 가지고 있는 3과 3분의 2라고 이렇게 표기되는 분수가 대분수입니다. 대가 앞에 정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점수, 성적을 백분율로 나타낸 그 수를 점수라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횟수, 자, 원래는 이 회가 차례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1회, 2회 할 때 한 차례, 두 차례 해서 차례를 나타낸 수가 회수인데, 이 회수는 우리말로 표기를 할 때 사이시옷을 붙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은 걸로 그렇게 우리 한글 맞춤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습관적으로 사이시옷을 붙이는 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어 중에서는 8개의 예외 단어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 수와 관련된 단어가 이 횟수, 그리고 숫자, 원래는 숫자인데 밑에 시옷을 붙여서 숫자라고 표기를 합니다. 8개 중에 수와 관련된 이 2개의 단어는 사이시옷을 붙인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분수, 분수의 한 종류입니다. 가는 거짓 가짜입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보다 이렇게 겉보기가 좀 많이 부풀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분자가, 분모보다 큰 분수를 가분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3분의 7과 같은 분수가 가분수가 되겠네요. 예, 그리고 약수는 약은 줄일 약자입니다. 줄이는 수, 나눌 수 있는 수를 약수라고 합니다.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나머지가 없이 나눌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6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없습니다. 값이 2가 나오죠. 이처럼 나머지가 없이 나눌 수 있는 수를 약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3은 6의 약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 보기 전에 우리가 공배수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수는 곱이 되는 수라고 했으니까요. 공배수는 공은 여러 공, 함께 공입니다. 2개 이상의 수가 있을 때 공통으로 나타나는 그 곱이 되는 수가 공배수입니다. 그 공배수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가장 작은 공배수, 가장 작을서, 가장 작은 공배수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대 공약수는 그 상대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약수는 줄이는 수라고 했습니다. 공약수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약수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작은 공약수는 1입니다. 1은 모든 수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공약수는 의미가 있겠죠. 공약수 중에서는 가장 큰 것이 의미가 있다 해서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같은 용어들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수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분수, 역시 분수 중의 하나인데 진짜 분수다란 참 진짜입니다. 진짜 분수. 진짜 분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값이 1보다 작은 분수가 진분수입니다. 1보다 크면 앞에 우리는 대분수로 나타내겠죠. 그래서
진분수는 1보다 작은 값이 1보다 작은 수를 진분수라고 한다. 기약분수, 기약분수 할 때 기는 이미 기자고 약은 줄일 약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줄인 분수다. 더 이상 약분되지 않은 분수를 기약분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3분의 2는 기약분수가 되겠죠. 3분의 2하고 값이 같은 것으로 6분의 4가 있습니다. 그런데 6분의 4는 1로 약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기약분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약분수는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분수를 기약분수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수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이걸 삭제를 했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 통계표에는 여전히 이 개수라고 하는 단어가 1696위에 올라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또 개수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이 개수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여서 하나로 통합을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수,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대는 자동차 한 대, 두 대 할 때 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동차를 세는 단위의 수를 대수라고 합니다. 대수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 지수는 두 개의 뜻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2의 3제곱 할 때 3이 제곱수죠. 그래서 지수는 제곱수라고 하는 뜻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물가지수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물가지수. 이때 지수는 어떤 뜻이냐 하면, 그러니까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00으로 잡아두고 이것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변동 수치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물가가 작년과 올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나타내는 수가 물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예, 참고로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단위 분수, 분수의 한 종류입니다. 단위는 헛단 자리수니까 단위 분수는 어떤 것이냐면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 분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분수 얘기할 때 분자, 분모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분자는 나눌 분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그리고 분모는 나눌 분자의 어미 모자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업고 있다라고 해서 분수를 위에 있는 수를 분자라고 하고 아래에 나누는 수를 분모라고 합니다. 분자, 분모. 단어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소수. 자, 이 소수 앞에서 나온 거하고 동음입니다. 근데 글자가 다릅니다. 앞에 소수는 0.5 할 때 소는 작을 소자를 썼는데 여기는 근본 소자를 썼습니다. 자, 이 근본소라고도 하고 힐소라고도 합니다. 희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물건의 가장 근본은 아마 흰색이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모시배를 짜서 계속 삶으면 새하얀 모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흰색이 근본의 색이다 라고 해서 근본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희다라고 하는 뜻도 이 소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복이라고 할 때, 하얀 소복이라고 할 때 소복은 그때 소는 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소질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근본, 바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탕소 해도 괜찮고 근본소 해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 소수는 근본이 되는 수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어떤 걸 의미하느냐 하면 1과 자신의 수 이외에 다른 수로 나누어지지 않는 수, 예를 들면 2, 3, 5, 7, 11 뭐 등이 소수가 되겠습니다. 예, 액수, 액자는 이마 액자입니다. 어떤 물건의 이마에 붙어 있는 수가 액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마는 또 사람 머리이기도 해서 머리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머리수,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그런 뜻도 있고, 그리고 어떤 물건의 이마 부분에 붙여놓은 수를 액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돈의 그 액수 중에서 가장 이마에 상당하는 가장 앞자리 수, 머리수의 그 값을 또 액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액수라고 하는 단어는 돈액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돈의 그 수를 액수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는 것이 요즘 우리가 쓰는 이 액수의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 소수, 적을 소자입니다. 앞에 지금 소수라고 하는 동음이 3개가 나왔는데요. 여기 적을 소자를 써서 양이 적은 수를 소수라고 한다. 작은 수가 아닙니다. 적은 수. 자, 그리고, 촌수. 우선 이 촌자가 마디촌자입니다. 마디촌. 그래서, 이 마디를 나타낸 수의 뜻으로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혈연 관계를 나타낼 때 이 촌수를 쓰는데, 그때 촌수는 아버지와 자식의 그 사이를 한촌, 일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는 이 촌수로 나타내면 이촌이 됩니다. 이 촌수는 반드시 아버지를 거칩니다. 아버지를 거쳐서 이제 형이 이렇게 또 분리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 사이가 한촌, 또 아버지와 형 사이가 또 한촌이니까 합치면 이촌이 됩니다. 삼촌은 할아버지 때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아버지의 형제가 삼촌이니까요. 나와 아버지가 한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또 한촌, 할아버지와 삼촌, 삼촌은 할아버지 아들이니까 또 한촌, 합치면 삼촌입니다. 그래서 삼촌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삼촌, 아버지의 형제다. 그럼 사촌은 또 삼촌의 아들이니까 삼촌과 아들 사이에 또 한 촌이 늘어나죠. 그래서 사촌이 됩니다. 예, 촌수. 아마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촌은 우리말 아까 치의 그 길이 단위로 사용된다라고도 했죠. 예, 참고하고요. 그 다음 운수. 운수는 우리가 흔히 재수라는 말과 비슷한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운수, 사람의 운명을 나타내는 수,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다수는 많은 수고요. 아까 소수의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 다수의 큰 대자를 써서 큰 다수, 대부분의 수를 대다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수, 재물재자를 썼습니다. 여기 수는 운수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재물이 생기는 운수를 재수, 우리가 재수 좋다라고 할 때 재수입니다. 그리고 타수, 야구 선수가 타석에 들어선 수를 타수라고 합니다. 타수에서 번트와 빈볼의 수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타수. 그리고 회전수, 돌회, 돌전. 도는 것을 회전이라고 합니다. 그 도는 회수를 회전수라고 합니다. 학생수, 학생의 수를 의미하고요. 정족수, 규정을 맞추는 일정한 수를 정족수라고 하는데, 정자는 그 규정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해져 있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족은 발족인데 만족시키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만족하다. 그래서 규정을 만족시키는 수, 정족수. 우리가 회를 할 때는 정족수가 되어야 합니다. 대개 3분의 2 이상 출석이라든가 과반 출석이라든가 이렇게 정해 놓은 수를 정족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수는 일이나 사건의 한 건 한 건의 단위를 나타낸 수를 건수라고 합니다. 건수. 개수와 좀 구별을 하면 좋겠습니다. 개수는 말하자면 낱낱을 나타내는 수라면은, 이 건수는 일의 그 개수를 나타내는 수, 그렇게 풀이를 하겠습니다. 과반수, 진할과 반반, 반이 넘는 수를 과반수라고 합니다. 호수, 호를 나타내는 수가 호수입니다. 교실에 호가 붙어 있으면 그것이 호수가 될 테고, 그리고 크기에 1호, 2호, 3호 붙어 있다라면은 그것도 호수가 되겠습니다. 호로 나타나는 수가 호수입니다. 그 다음에 선수. 자, 우리가 선수라고 할 때, 올림픽 선수, 운동선수 할 때, 그때 선수는 뽑을 손 숫자를 써서 사람 수, 뽑은 사람을 선수라고 하는데, 뽑힌 사람. 여기서는, 점선 할 때의, 점과 선 할 때의 선을 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수는 선의 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등수, 등은 차례등입니다. 순위를 나타내는 수를 등수라고 합니다. 상당수, 상당하다, 상당하는 수를 상당수라고 한다. 상당수는 어떤 기준에 서로 마땅하게 다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해당한다, 상당한다라고 하는 그 상당입니다. 상당하는 수를 상당수. 그리고 정수, 여기 특별히 빨간색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이 정수라고 하는 표기는, 이 한자어는 좀 잘못 처리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발을 정자를 쓴 정수는 양의 수, 수에는 양의 수가 있고, 영이 있고, 또 음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 영, 음수가 있는데, 이 세 개를 다 합친 수는, 다 합친 수도 우리가 정수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뒤에 소수점 이하가 없는 수가 이제 정수인데, 그때 정자는, 이 고를 정자를 씁니다. 우리가 앞에서 고르다라고 하는 고를 정자를 정리할 때, 정자를 공부를 했습니다. 고를 정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 발을 정자를 쓴 정수는 양의 수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가 나오는데, 분수 뭐 이런 게 다 나오는 걸로 봐서, 이 0은 당연히 나올 테고, 그렇다면은 이 양수와 0, 그리고 음수를 포함하는 이 뜻을 갖는 정수, 고를 정자의 정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는데, 그 단어는 지금 없습니다. 대신에 이 발을 정자가 있는 이 정수가 있어서 혹 오인하고 아니면 뭐 통계 타자하는 과정에 잘못되었거나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수, 나라의 수입니다. 그리고 대분수, 이것도 풀이가 잘 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뭐 글자 풀이야 큰 대자에 분수해서 우리가 앞에서 했으니까 어떤 값이 큰 분수를 대분수라고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대분수는 우리가 또 띠대자를 쓴 대분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값이 큰 분수, 분자가 부모보다 큰 분수는 가분수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조금 애매합니다. 교과서 문장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어사전이라든가 표준국어 대사전에 이 대분수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조금 그런 애매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평수, 면적을 나타내는 평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제 이 평수로 나타내지 않고 미터법에 따라서 이 제곱미터 형태로 나타내던데, 한 평은 가로 세로 3.3 미터의 면적을 평이라고 한다. 그 평으로 나타낸 수가 평수다. 예, 그 다음에 권수, 두루마리 권입니다. 책 한 권 할 때, 옛날 책은 다 두루마리였기 때문에 두루마리 권이라고 하고, 이거 책 한 권, 두 권 할 때 나타내는 권입니다. 책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 권수입니다. 그 다음 개개수, 개개수도 어떤 뜻으로 사용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개개가 하나하나의 낱낱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라면 굳이 끼일 개자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낱개자, 사람 인변에 붙은 낱개자를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것도 한번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확인이 요구되는 단어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42개의 한자 공부를 했는데, 좀 이해한 것은, 자, 우리 초등학교 교과 과목에 산수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산수라고 하는 숫자 들어가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낼 때, 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거기에 교과서에 나오는 한자어를 가지고 통계를 했는데, 표지 단어는 하지 않고 그 내용, 그러니까 표지 뒷부분부터 이 통계 처리를 한 것인가, 이런 의심을 가져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다라면은 표지에 쓴 단어도 당연히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사실 단어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산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중학교 교과서 그 한자어 통계에도 산수는 딱 2번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수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적게 나오는 것인지 몰랐네요. 예, 이상 끝에 숫자가 들어가는 단어들, 수의 확장의휘, 확장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내용 잘 정리해서 알아두면 그래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와 관련된 확장의휘 설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